네,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을 발표했고요. 네.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의 금요일, 우리 새벽으로 미국에서는 상무부에서 GDP 발표했는데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2분기 GDP 결과치부터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요. 2분기에 국내 총생산 증가율의 속보치가 연율로 4.1%가 났습니다. 4.1%인데요. 그러니까 연율이고요. 2014년 3월이죠. 3월에 GDP 성장 4.9%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1분기 거를 계속해서 속보치 그 조정치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기존의 속보치 2%에서 2.22% 올려놨고요. 네. 미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3.1%의 성장을 한 것으로 일단 속보치 기준으로 보면 일단 확정됐다. 속보치가 확인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들은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치다라는 네. 거를 좀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치를 보는 것은 딱 그래프 딱 보면 바그래프 보면 네. 명확히 나타날 텐데요. 2014년에 일단 4분기 성적이 안 좋았던 것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쭉 올라가면서요. 지금 4분기에 몸이 목표치가 2014년 상반기 이후에 최고치로 나왔잖아요. 네. 그림으로 딱 시각적으로 아실 수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부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거기다가 얘기했습니다. 워낙 트럼프는 대통령은 3%의 경제 성장률을 워낙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거기다 보니 오바마 시대, 오바마 대통령의 한 거에도 상당히 비판적인 게 많잖아요. 네. 뭐든지 말끝마다 오바마 대통령 얘기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2.2%밖에 안 됐는데 자기는 딱 3.1%였다는 얘기죠, 상반기에. 그리고 무역 전쟁이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무역 전 적자가 해소되면 연 8에서 9%도 문제 없다고 또 네. 더 큰 소리 치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뉴스였다라고 일단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트럼프도 한 4.8% 나올 것 같다 하다가 4.1% 네. 나오니까 좀 아쉬웠었나 봐요. 하다 네. 보니까 바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네, 했었는데 네, 네. 그래도 미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했을 때 4.1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네. 거죠. 사실 우리를 보면 좀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이유는 네. 상식적으로 보면 그만큼 소득도 늘어났고 일단 소비가 늘어났다는 건데요. 미국의 소비 그리고 지출이 한 4% 이상 증가해요. 특히 기업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늘어났고요.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주택 시장이 이제 고점 쳤다, 떨어질 거란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건설 경기는 호조세 지속하고 있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 이상, 소비 지출이라는 것이 4.1% 연율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였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기대는 뭐 트럼프 대통령 4.8, 일부에서 5%도 얘기하고요. 네. 블룸버그 기준으로 4.3이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 못 미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도로 좀 약해지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어찌됐건 숫자 자체는 상당히 높게 나온 것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좀 우울해지는 얘기. 네네. 우리나라로 옮겨보자면 네네. 지난주에 역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최저, 막 최악이라는 단어들이 막 계속 붙고 있거든요. 이 배경이 어디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도 잠시 숫자 단어 확인 한번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26년 발표했죠. 그 분기별 실질 GDP 증가율인데 여기 어떻게 똑같은 기준을 보면 연율로 한 거가 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가 보면 2분 기준으로 연율이 2.9% 나왔고요.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분기 기준으로 해서 0.7%가 났단 말이죠. 분기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0.7이라서 연율은 이제 2.9가 나왔는데요. 이러다 보니 4분기에 슬로우 했고요. 지난 4분기에. 금년 1분기 1% 찍었었는데 2분기에 다시 슬로우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또 좀 비판적인 시각. 워낙 체감하는 경기도 별로 좋지 않은 거 많은 분 느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앞서 미국과는 약간 다른 그림이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이랑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소위 시장에서 네.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3.0, 3.2를 예상하면 이번에 3% 힘들겠는데라는 네네. 말을 하잖아요. 네네. 2.9%로 내렸기 때문에 이제 2.9%도 힘들겠다라는 시장의 좀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나에 대한 의문점도 좀 들거든요. 그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안에서의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네.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앞서 미국은 이제 소비랑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구분해서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게 나온 건데요. 예. 민간 소비가 1분기 0.7에서 0.3으로 좀 떨어졌고요.
정부 소비도 2.2에서 0.3.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정부 소비가 늘려야 되겠다. 얘기 나오는 거니까 이제 추경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 뭐 이런 네.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가 되겠고요. 건설 투자가 1.8에서 마이너스 1.3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이 이건데요. 설비 투자가 3.4 늘었는데 6.6이 예.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죠. 기업들이 설비 투자는 하지 말라도 하는 것은 돈이 벌 것 같으면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돈이 벌 자신이 없으니까 떨어진 건데 이 수치를 보면 2016년 나왔다시피 2016년 1분기 2년 상기하면 최저로 6.6%는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이런 것은 어찌 보면 특히 설비 투자 중요한 것은 경기 성장, 설비 투자 중에 역동성이거든요. 그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랍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나왔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의 위축은 아마도 1분기와 2분기 가장 큰 차이가 좀 그 안에서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거 보면 반도체 쪽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1분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2분기 들어서 뭔가 좀 슬로우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 LCD 투자 공급을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 자체에서도 LCD 투자는 좀 줄이는 뭐 이런 쪽 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지난주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LCD 투자도 줄었고 특히 항공이라든가 선박도 운송 장비 관련 분야의 투자도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설비 투자인데요.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민간 소비 이런 거 줄어든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고 핵심은 이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바로미터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는 건 어쨌거나 산업이 좋아지는 쪽보다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기업들이 베팅한다고도 봐야 되니까 좀 걱정인 건데 그렇게 되면 네. 하반기도 뚜렷한 성장세가 없을 경우에 2.9%나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죠. 그래서 물론 정부라든가 한국은행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 당국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죠, 쫓아오거든요. 하는 편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한국은행은 2.9% 성장에 무리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2.9% 성장을 하려면 하반기에도 뒷심을 발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연율을 보면 0.9 정도 했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는 경기가 이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약간만 떨어지면 2.9% 힘들 수 있다는 얘기가 아마 저 자신도 그런 느끼는데요. 저보다는 훨씬 더 큰 연구기관에서 하는 게 맞을 텐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그래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없으면 2.9%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 정부 소비가 좀 다운돼 있죠. 그리고 건설 설비 투자가 재미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수출 증가세가 많이들 보셨겠지만 수출 증가 그나마 7월에 조금 회복하고 있는데 수출이 지금 재미없거든요. 별로 예. 증가세가 확 둔화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성장률에 약간 달성에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서 여기에 나온 것은 결국 추경이나 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뭐 지출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예전 같으면 SOC 투자 이런 거 하는 건데 요즘 SOC 투자가 뭐가 크게 필요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 좀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위에서 물어보면 다 그러거든요. 고속도로가 너무나 많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고속도로 갑자기 항만은 더 늘릴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그냥 공항을 그렇죠. 일부 경상도 쪽 빼놓고는 여러분들 가보시는 공항에 놀고 있는 공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수치들, 분석들, 전망들이 네.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어떤 부진한 경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특히 지금 정리되면 소비라든가 투자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다운되면 내수 경기가 부진하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또 실질 구매로 반영하는 GDI라고 있죠. 국내 총소득도 전기 대비 0.8% 감소하면서 최강 경기 악화를 지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 고용이라든가 소비 심리 부진 이런 것들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민간 소비가 둔화되면서 내수 주지는 불가피하고 이거 보면 답은 안 봐도 명확한 거거든요. 시장관 자체? 그러니까 경제가 그렇게 좋아져야지 결국 모든 게 좋아지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어떤 장밋빛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돈이 확 들어오면 올라가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남북, 북미, 남북미 이거 해결되면 쭉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않으면 이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막막해지네요. 대응 전략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장과 돌아서라라는 말만 빼고 네.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져갑니까? 다시 한번 정리지만 이건 여러분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성장률 역전이 올해 좀 가능성이 커져 있거든요. 예. 저는 한 번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두 번이 돼요. 두 번 있었더라고요. 저는 IMF 때만 생각했는데 1980년 석유 위기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한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래서 역사상 두 번째가 올해 우려된다 그랬는데 역사상 올해 세 번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되겠고요. 금리는 이미 역전됐죠. 네. 기준금리 0.50%포인트 올라 있는데요. 늘 말씀드린 이럴 때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직접 주식 투자 이거 말만 그렇지 쉽지 않다. 이학영 의원이나 방송 언론에서 많이 해도 쉽지 않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거는 펀드거든요. 펀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예 펀드를 몇 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예. 삼성 글로벌 선진국 펀드 이런 거 있겠고요. 그리고 정말 오래되고 엄청 욕을 먹었지만 그나마 요즘 또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알고 보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만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요즘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성격의 펀드예요? 이건 이게, 뭘로 이게 구성된 대부분이 뭐 미래에셋 예전에 중국에 많이 있다가 참 어렵고 뭐 그 브라질 이런 쪽 했다가 요즘 보면 미국이라든가 지금 글로벌하게 분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네 개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예. 분산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는 쪽이 되겠고요.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대신 글로벌 스트레이티지 멀티에셋 펀드가 있고요. 한국투자의 SS 글로벌 자산배당 펀드. 이게 다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씩 꼽아왔는데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거래하실 은행, 증권자금 이런 것들 PB분들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일이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기도 하고요. 분위기인데 여기에서도 돌파구가 될 만한 펀드 또 소개를 해줬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지각을 하시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